안녕하세요, 임태형입니다. 오늘은 2021학년도 영재학교 입시에 관련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찍고 있는 날짜가 2020년 2월 12일입니다. 아직 2021학년도 각 영재학교별 전형요강이 전체적으로 확정 발표되진 않았는데요. 지난주, 그러니까 2월 첫째 주에 경기과고가 이례적으로 좀 빠르게 전형요강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도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요. 또 다른 학교들 이후에 뭐 설명회라든지 전형요강 발표라든지, 그리고 올해 지원하실 분들 입시 준비에 있어서 유의사항 같은 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재학교 입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영재학교 개념과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8개 학교가 있고요. 이 8개 학교에서 매년 한 800명 정도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서울대 진학률이 워낙 높은 학교라 수학과학 최상위권, 중학교 최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고등학교라기보다는 이제 영재교육기관에 포함되기 때문에 중고등학생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대부분은 이제 중학생들이 지원하고요. 가끔 이제 학교당 한두 명씩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일반적인 전형 일정은 여기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보통 2월 중순에서 한 3월 초쯤에 각 학교가 입학 설명회 일정을 공지하고요. 전형 요강도 원래는 그때쯤 발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3월 중순부터 이제 본격적인 설명회가 시작이 되고요. 보통 4월 초에 원서 접수해서 지필고사는 5월 중순, 그리고 7월 또는 8월 초에 입시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좀 이례적으로 경기과고가 조금 일찍 전형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경기과고 전형 요강만 놓고 보면 올해 영재학교 입시는 뭐 지난해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19년 11월에 교육부가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과학고 영재학교 입시 개편안 올해 상반기 중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공지한 바가 있었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올해부터 영재학교 입시가 조금 바뀌는 거 아닌가 그런 전망도 해볼 수 있었지만 아직은 교육부 발표 내용은 없었고요. 일단 올해 영재학교 입시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진행이 될 거라고 이해하시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보신 김에 경기과고 전형요강 작년 대비 특이사항 잠깐만 살펴보면요. 일단 모집인원 작년하고 똑같고요. 그리고 전형 방법도 1단계, 2단계, 3단계 지난해하고 큰 차이 없습니다. 단계별 선발 인원에 관련해서 지난해하고 표기 방식이 좀 바뀌었는데요. 지난해에는 1단계 통과 인원을 800명 내외로 표기했었는데 올해는 그 표기가 사라졌습니다. 경기과고가 지난해 전형 진행 방식을 조금 바꾸면서 예년보다 1단계 탈락자가 좀 많았었는데, 자,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작년보다는 조금 더 많은 인원이 1단계를 통과할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전형을 바꾸면서 그전에는 모든 지원자들한테 지필고사 응시 기회를 줬었는데 1단계 통과 인원을 제한하면서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영재학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뭐 경쟁률이 떨어지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겠죠. 물론 뭐 그래도 뭐 10대 1 가까이 되긴 했지만 올해 전형 요강에서 지난해와 다르게 1단계 통과 인원을 이렇게 영재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자로 표기를 바꾼 것이 아무래도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입학 설명회가 또 진행이 돼야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단계를 통해서 걸러내는 인원은 지난해와 동일해서 3단계 캠프 전형에는 한 200명 정도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밑에 내용은 뭐 지난해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전형 일정에서 원서 접수가 한 일주일 정도 빨라진 점 유의하셔야겠고요. 그리고 2단계 지필고사가 5월 17일, 지난해하고 비슷한 일정인데 다른 학교들도 이제 2단계 지필고사는 이날로 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제출 서류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자기소개서,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 작성 시 유의사항도 뭐 지난해와 동일했습니다. 자기소개서 양식은 아직 확정 발표되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예년보다 일정이 조금 앞당겨졌으니까 올해 지원하실 분들 자기소개서 지금부터 좀 써 내려가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학원에서는 많이들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다른 영재학교들도 지금 경기과고처럼 예년의 일정을 조금 깨고 전형 발표가 빨리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새로 발표되는 내용이 있으면 제가 지난번 경기과고 때처럼 제 유튜브 이제 게시글을 통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재학교 입시는 전체적으로 지금 보신 경기과고처럼
것처럼 총 3단계 전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지필고사, 3단계 캠프 면접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학교에 따라서 1단계 우선 선발 있을 수 있습니다. 서류평가만으로 최종 합격자를 정하는 거죠. 대구과고에서 많이 뽑고 있고요. 한과영이나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또 광주과고 등에서도 1단계 우선 선발 진행을 한 바가 있고요. 최근 몇 년 사이 1단계 우선 선발 비율은 조금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경기나 서울 쪽은 1단계 우선 선발을 시행해 오진 않았습니다. 지난해 입시에서 생각보다 1단계 탈락자가 많아가지고 좀 당황스러웠던 학생들이 많았을 텐데요. 이 8개 학교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여러 학교에 원서를 넣고 실제로 지필고사는 한 군데밖에 보러 갈 수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모적인 입시가 될 수밖에 없었고, 최근에 그런 부분을 좀 의식해서인지 1단계에서 그래도 최소한은 걸러내자 하는 게 지금 영재학교들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 전에 비해서는 1단계 탈락자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학교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올해도 그런 기조는 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분들이 중학교 학생부를 두고 성취도 B가 몇 개 있네, 또 수학과학에 B가 있네 없네, 또 뭐 수상 실적이 많네 적네 이런 것들로 1단계에 떨어질까 붙을까 고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또는 자기소개서나 교사 추천서, 특정 서류 하나가 1단계 당락을 좌우한다고 여기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 서류 정성평가는 그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서류들의 좀 조화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내신이 조금 부족해도 자소서나 추천서 내용이 좋은 학생들은 1단계 통과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내신이 완벽하고 전부 A 성취도를 보일지라도 자소서나 추천서에 문제가 많으면 1단계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몇몇 학교들 보면 내신이 완벽한 학생들이 1단계 떨어지는 경우도 많았고요. B나 뭐 C 성취도가 있는 학생들이 또 1단계를 통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시기에는 이제 학생부나 추천서 같은 경우는 학생이 뭐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물론 추천서 같은 경우는 어떤 선생님께 부탁드리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어쨌거나 최종 내용은 선생님들이 작성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1단계 통과 혹시라도 걱정되시는 분들은 자기소개서 작성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2단계 지필고사는 경쟁률이 보통 4대1에서 5대1 정도라고 보면 되고요. 일부 학교들은 이제 2단계에서도 우선 선발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선 선발 인원은 조금 축소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캠프 전형 경쟁률은 학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보통 2대1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 3단계까지 올라간 학생들은 학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전 단계의 평가 결과를 종합해서 정성평가에서 최종 합격자를 가르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2단계 지필고사 잘 보면 뭐 3단계 캠프 전형에서는 이미 합격자들 거의 다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뭐 진행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모든 단계가 다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제 2단계 통과하기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지금 많은 학생들이 이 2단계의 지필고사 준비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1단계나 3단계 준비 소홀할 수 있는데, 최종 합격을 목표로 한다면 자 어느 단계 하나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영재학교 경쟁률 변화를 보실 건데요. 조금씩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올해 주로 입시를 치르게 될 2005년생들이 학생 수가 좀 많이 급감하는 시기라 제 생각에 올해 영재학교 경쟁률은 뭐 작년보다 높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 다른 특목고 자사고들의 이제 폐지 정책이 이어지면서 약간의 풍선 효과 같은 게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또 영재학교 입시 경쟁력은 뭐 여전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뭐 크게 떨어질 일도 없겠지만 학생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경쟁률이 급등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과고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워낙 급락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런 학교들이 이제 조금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급등했던 세종영재고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질 확률이 높겠죠. 뭐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수험생들이 한 두세 군데 학교 원서를 넣는 게 일반적인데 그냥 딱 한 군데만 넣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1단계 탈락자가 좀 늘고 있는 추세라 그래도 2단계 지필고사 기회를 한 번이라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1순위로 바라는 학교가 아니더라도 추가 지원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신이 원하는 학교 딱 한 군데만 넣는 전략은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특히 1단계 통과가 좀 까다로운 학교들, 한과영이라든지 인천영재고 넣으시는 분들은 1단계 통과를 장담하지 마시고 플랜 B도 염두에 둔 지원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영재학교 최종 합격자들의 스펙에 대해서 우리 수험생 학부모 여러분들이 참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지금 이 자료는 한 3, 4년 전에 한 입시업체에서 자사 영재학교 합격자 일부를 이제 통계를 낸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한과영 최종 합격자들 수학과학 내신은 전부 A였고
됐고, 그 다음에 합격자 중에 KMO 수상자가 한 23% 됐다. 그 다음에 과학경시대회 수상자도 한 30% 가까이 됐고, 그리고 합격자의 30%는 고교 선행을 완료한 상태였다. 여기서 고교 선행이란 이제 수학과학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요즘 입시에서는 이런 합격자 스펙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KMO나 과학경시대회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준비하면서 학생들이 수학과학 실력을 늘려가는 데는 좋지만 영재학교 입시의 이 수상 여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게 예전 영재학교 입시하고 최근 영재학교 입시하고 좀 달라진 점인데 앞으로는 더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수상 여부에 너무 연연해 하시기보다는 자, 이런 대회 준비가 본인 수학과학 실력 늘리고 공부하는 스타일에 잘 맞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좀 취약하거나 싫어하는 영역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대회 준비나 시험 준비에 몰입하다 보면 진짜 그 학생이 갖고 있는 장점, 영재성까지도 퇴색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영재학교 준비하시는 우리 수험생 또 학부모 여러분들 이 점 꼭 유의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 포함해서 앞으로 영재학교 입시 준비하실 분들 지금 2022학년도에 전남 나주에 뭐 에너지과학 영재학교가 생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 몇 년 전부터 이제 의대 진학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영재교육원 붐 세대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또 영재학교 대입 실적도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입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당분간 뭐 영재학교 인기는 여전할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영재학교 입시 준비에서 우리 학생들이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단계 지필고사인데 대부분 이제 학원에서 학원 교재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수학과학 문제 열심히 풀면서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간혹 이제 개인적으로 학원 도움 받지 않고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또는 학원을 다니더라도 본인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학습 교재들 제가 여기 정리해 놨는데요. 필요하신 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또 입시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입시 변화에 따라서 우리 학생분들이 준비해야 될 사항이 또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분들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엔 아무래도 이과 계열 최상위권 학생들은 의대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영재학교 또는 과학고 지원 희망자 중에서도 의대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언론 통계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과고를 제외한 나머지 영재고들의 경우 졸업생들의 의대 진학률이 그들의 이제 학업적 역량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수치가 전체적으로 좀 줄어들 전망이어서 의학 계열 진학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과학고나 영재학교보다는 다른 자사고나 일반고 진학을 고려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요. 각 영재학교 전용 요강이 확정 발표되면 각 학교들 입시 변화 관련해서 추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재학교 입시 관련해서 그 밖에 궁금증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영재학교 진학을 꿈꾸고 계신 우리 수험생들 학부모님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영재학교 입시는 한마디로 학생들, 학부모님들 좀 진을 빼는 입시인데요. 그런 노력의 양에 비해서는 사실 합격률이 굉장히 낮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영재학교 입시가 실제로 우리 영재들을 잘 선별해내고 있는지 좀 의구심이 들 때가 많고요. 합격자들 또 불합격자들 보면 좀 영재 같지 않은 학생이 붙는 경우도 많고 또 영재 같은 학생들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이 아직 어린 학생들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당락에 너무 연연해 하시기보다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기 진로 진학에 대해 고민해보고 또 수학과학 실력을 쌓는다는 데 의의를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실패하더라도 뭐 남는 게 많은 입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적어도 현재 우리 입시 체제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쯤 우리 학생들 가장 힘든 시기일 텐데 조금은 힘을 빼고 또 건강도 챙겨가면서 준비해야 결과도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제 자소서도 좀 써보셔야 되는 시기인데요. 공부하기도 바쁜 시간에 자소서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지만 1, 2년 동안에 자기 중학교 공부라든지 활동 과정을 한번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해 보시면 자기 스스로를 진단하고 되돌아보는 데 도움이 되니까 한번 진정성 있게 작성해 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제가 작년 이맘때쯤 올렸던 영재고 자기소개서 작성 특강 영상들이 몇 개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작성에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